안녕하십니까. 저는 91세 현역 의사 박철수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관절이 쑤셔서 힘겹게 일어나셨나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고 주말이면 골프를 7홀 정도 돌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혹시 제가 특별한 약초를 먹거나 비싼 영양제를 복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엄청난 운동법이라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대답은 예상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무시해온 신체 내부의 특정 부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어릴 적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도 포기하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내일 아침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들죠.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남다른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몸은 다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더 많은 분들께 건강 비결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정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를 매일 단 몇 분만 관리해도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몸의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가지 핵심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공개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이 건강 비밀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허벅지 안쪽 등, 그리고 두피. 이 세 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혈관,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의 건강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75세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4부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름진 피부, 하얗게 센 머리카락, 관절통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노화 증상들은 적절한 신체 관리만으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4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8. 제2의 심장,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곳. 여러분은 매일 수천 보씩 걸으며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을 찾아온 7, 8세 박철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와 곰팡이균으로 인한 염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묻자 그는 당황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관리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단순히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 부르며 서양의학에서도 이제는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우리의 제2의 심장이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에는 혈관과 근육이 집중되어 있어 심장을 보조하여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올바른 발 관리는 단순히 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발 관리를 위한 3가지 필수 습관. 매일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발의 피로를 해소하고 신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욕을 하면서 가볍게 발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건조한 상태로 방치되면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욕 후 발을 깨끗이 닦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관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습기가 쉽게 차기 때문에 곰팡이균, 무좀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꼭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발을 소중히 관리하세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림프순환과 면역력에 직결되는 곳으로 매일 단 몇 분만 관리해도 전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위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발 건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발 관리법을 전수해 왔습니다. 이제 그 핵심적인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발을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며 다리 부기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이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환자들에게 소금 한 줌을 물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들면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박사님 말씀을 믿고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에는 몸 전체에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분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꼭 발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며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 뒤꿈치, 발가락과 발볼 사이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15년간 변비로 고생했지만 매일 5분간 발 마사지를 한 후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를 소홀히 하지만 이 부분은 좁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만약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좀이 생기거나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을 씻은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82세 환자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피부 감염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발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발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발을 정성껏 돌봐주세요. 김우진 할아버지는 단순한 발가락 사이에 무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무관심이 쌓이고 관리 소홀로 인해 감염이 악화되면서 결국 발가락 절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치료와 철저한 관리 덕분에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관리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습 크림을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민감해지거나 쉽게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발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력이 뛰어난 바디로션이나 풋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갈라짐이 쉽게 생기는 부위이므로 꾸준한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걸어 다니는 것은 발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고
노년층에게 흔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험상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발과 무릎의 통증이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박상철님 역시 이 4가지 발 관리법을 성실하게 실천한 환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단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꼈던 발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발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신체 부위,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겨드랑이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곳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져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이며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해 왔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을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아 붉게 변해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림프절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수많은 림프절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림프절들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는 2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겨드랑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림프절들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면역체계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기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존재하는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맞서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하여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의 본질을 단순히 냄새 제거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땀샘을 차단하는 더드란트를 사용하여 땀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겨드랑이 땀샘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만약 강한 화학 성분으로 땀샘을 막아버리면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체내에 쌓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땀과 피지가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결국 악취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60년 동안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 화학 성분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대부분의 바디워시와 비누에는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겨드랑이의 자연적인 균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면 겨드랑이는 더욱 민감해지고 땀과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오히려 건조해져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천연 성분이 포함된 순한 비누만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세게 문지를 경우 피부를 자극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환자들에게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녹차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연적인 항균 효과를 제공하며 코코넛 오일은 피부 보습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 차단하기. 겨드랑이는 몸에서 가장 습한 부위 중 하나로 따뜻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샤워 후 겨드랑이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으면 피부가 오랜 시간 습한 상태로 남아 세균이 활발히 증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차가운 바람으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말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83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세균 번식이 현저히 줄어든 덕분이죠.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이 포함된 더드란트 사용하기. 시중에 판매되는 더드란트의 대부분은 알루미늄, 파라벤, 인공 향료와 같은 강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땀샘을 차단하고 일시적으로 냄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미쳐 노폐물 해독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땀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천연 더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자연 탈취 효과를 가지고 있어 땀 냄새를 줄여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피부의 보습을 제공하면서도 항균 작용을 하여 세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을 적절히 배합하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 종일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연 더드란트를 사용하면 땀샘을 억제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면역 센터입니다. 올바른 관리 습관을 들이면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겨드랑이 관리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자연의 원리에 맞는 건강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해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면 그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사과 사이다, 식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를 적당량의 물과 희석한 후 겨드랑이에 부드럽게 바르면 피부의 pH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연적인 살균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식초의 향이 걱정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활성화하기. 이 단계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 2분만 투자하면 겨드랑이 림프절의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반대쪽 손을 사용해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된 마사지하면 림프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사님, 믿기지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한 계절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청결을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자연 해독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면역센터입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겨드랑이 건강을 위해 꾸준한 관리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단순한 체형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허벅지 안쪽은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러분, 잠시 허벅지 안쪽에 손을 얹어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곳 서해부에는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가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70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리는 통증으로 괴로워했고 수면제 없이는 잠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병원을 수도 없이 다녔지만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 림프절이 다소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위지만 이곳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저림 증상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다음 단계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해독 시스템을 좌우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곳에는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요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단순한 다리 부종을 넘어 정맥류, 만성 피로, 심지어 간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간 건강의 관계, 동양의학에선 허벅지 안쪽을 강형이 지나가는 주요 경로로 봅니다. 강형은 신체의 해독작용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 부위의 막힘이 곧 간의 정체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죠. 서양의학에서도 최근 들어 서해부 림프절과 간의 해독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노폐물이 몸에 쌓이며 결국 피로감이 쌓이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심한 경우 다리 부종, 혈전, 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장애,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관리 습관만 들이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많은 사람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소홀히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면서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아 관리가 더욱 소홀해지죠. 그러나 이곳은 습기가 쉽게 차고 마찰이 많은 부위이므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순한 천연 성분의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는 것입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바디워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구부리는 것이 힘들다면 긴 막대에 부드러운 스펀지나 수건을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자주 권하는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구석구석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 건조 후 통기성 좋은 옷 착용하기.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이자 습도가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피부염이나 습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충분히 건조해야 합니다. 특히 속옷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100%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과 같은 인공 섬유 소재의 속옷은 땀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피부를 자극하고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를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 흐름을 막아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평생 꽉 끼는 팬티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허벅지 안쪽이 항상 따갑고 간지러웠지만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염증이 생겼으며 결국 만성 피부염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헐렁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허벅지 안쪽을 철저하게 건조시키는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피부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제는 다리도 한결 가볍고 예전처럼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전혀 없어요. 허벅지 안쪽 관리. 사소해 보이지만 올바른 습관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단순한 피부 건강을 넘어 혈액순환과 전신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관리 습관을 들이면 다리 부종이 완화되고 만성 피로가 줄어들며 간 기능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하기. 허벅지 안쪽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다리의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아 양발을 마주붙이고 두 손으로 발을 가볍게 감싸줍니다.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을 찾으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서해부 림프절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구부린 후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 허벅지 안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다리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 동안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 덕분에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고 붓거나 저린 느낌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습과 파우더로 피부 보호하기.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맞닿는 부위이므로 마찰이 많아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욱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를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자극을 최소화하고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쉬운데
이럴 때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땀 흡수를 도와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위에서 소개한 4가지 방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밤마다 저리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푹 잘 수 있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고 병원에서는 재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허벅지 안쪽은 그저 피부가 맞닿는 부위가 아니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보세요. 몇 주만 실천해도 다리 부종이 줄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며 간 기능이 개선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부위가 우리 몸의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자주 피곤하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5세 조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손주의 이름조차 헷갈리는 일이 잦아지고 온종일 몸이 무겁고 지치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박사님, 요즘 들어 가끔 손주 이름도 헷갈려요. 이게 혹시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녀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저는 등과 두피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굳어버린 등 근육, 건조하고 탄력을 잃은 두피, 그리고 부족한 혈액순환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가 단순한 위생관리 정도로 여겨지지만 사실 등과 두피는 뇌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등과 두피 건강이 기억력과 신경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단순히 체형을 지탱하는 곳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들은 뇌로 내려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장기간 긴장하거나 뭉쳐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곧 뇌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내려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할까요?